오늘은 어떤 책들을 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어떤 책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고 감동받았던 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몇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테크를 시작할 때가 2001년도인가 이때부터 돈을 좀 벌어야겠다 간절한 이 마음가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된 얘기죠. 그때 10억 만들기 이때가 한참 유행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재테크 서적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재테크라는 말이 처음 시작되지 않았나 그때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 재테크 코너라는 게 생겨서 책을 많이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좀 여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처음에는 재테크의 장르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주식 그러면 한 5권 읽어보고 채권의 책 5권 읽어보고 경매책 5권 읽어보고 아파트 투자 그러면 5권 읽어보고 땅 투자에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계속 막 읽다 보니까 머리는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잡념만 늘어나고 마땅히 실천을 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공부해야 되나? 자신이 없었어요. 주식을 산들 내가 부자가 됐고 예상도 안 들고 그렇다고 부동산을 투자하자니 종잣돈이 부족하고 경매를 하자니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핑계거리죠. 핑계거리가 무수히 많아서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친구 녀석이 저한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막 나는 여러 채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보고선 너 지금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 이름이 왜 이렇게 유치해? 그랬더니 되게 베스트셀러인데 너 책 많이 본다더니 다 뻥이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가갖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국 책이 아니었어요. 미국 사람이래요. 또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미국 책이구나. 굉장히 유명한 책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밤새서 그날 밤에 다 읽었어요. 만화책을 제외하고 제가 밤새도록 읽었던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막 빠져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게 내가 그동안 읽었던 모든 책들은 쓰레기구나. 쓰레기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쓰레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재테크라는 거는 이 허상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텐지 방향도 모르는 바보 같은 녀석이 무슨 스킬만 자꾸 공부에 쌓냐는 거예요. 계속 방법만 찾지 말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부자가 될 건지를 미리 알아봐. 이런 책이었어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너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안내서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읽고 나서 기존에 있는 책들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또 다른 느낌의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썼다는 여러 책들을 사서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가려는 방향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이 방향을 내가 그려봐야겠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자산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게 하는 거는 부채다. 그러니까 차익형 투자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하지 않으니까 저는 요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을 늘려나가다 보면 부자가 되겠다. 그랬더니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출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아지면 넌 부자가 시작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좀 공감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너무 쉽게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고 급여보다 노동소득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아질 때 부자가 되는 거다라고 제가 이 법칙을 좀 바꿔서 해석을 좀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익형 자산을 타는데 종잣돈을 모아야겠다. 방향의 책들을 바꿨어요. 재테크 서적은 맞는데 이젠 절약, 돈 관리, 복리 그런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돈을 모아나갈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절약하는 방법, 복리의 방법, 마시멜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되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테크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순간들이 절약하는 책들을 읽었던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테크라고 나온 서적들 요즘도 많이 있잖아요. 집장만 하는 거, 꼬마 빌딩 사는 거, 여러 가지 책들 나오는데 그런 책들은 가끔씩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서 그냥 빠른 속도로 훑어보는 개념으로 읽고 있어요.
중첩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책 한 권을 보더라도 1시간만 보면 그냥 다 아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 보고 웬만한 챕터 지나가고 이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만 좀 읽고 그리고 넘어오고 하는 건데, 요즘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상승기에 따라서 뭐 투자하는 전략 뭐 이런 책들은 한 30분 정도 그냥 훑어보고 말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독서를 하고 읽고 아니면 오디오북으로라도 들어보고 하는 책들을 보면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뭐 삶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자기 성찰하는 책 같은 걸 많이 읽어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부자의 길로 접어들었긴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자산을 우려나가고 부자의 마인드로 살아갈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 수강생 내지는 우리 자녀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많이 읽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많이 좋잖아요. 오디오북도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책 읽어주는 것도 많이 나오고. 마인드 책으로는 세이너의 가르침, 요거 요즘 읽고 있어요. 요거 재밌더라고요. 이게 내용 자체가 좀 공감하는 포인트도 굉장히 많고, 젊은 친구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보도세프의 돈,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되게 의미가 좀 있는 책이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좀 아끼는 책이 있는데,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기자가 쓴 책인데 지금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근데 자수성가한 부자들 100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낸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은 이거예요. 부자는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 고학력자가 되지 않고 고연봉자가 나오지 않더라. 월급쟁이이면서 월급이 적은 사람들, 그리고 학력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게 증명돼 있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런 사람이 딱 나네. 내 스스로의 체면에 마취를 거는 거죠. 고학력자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고 월급도 적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니 그게 나구나.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라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들이 어떻게 부자 됐는지 카피해 나간 거죠.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는 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그 책 안에서 꼭 뭔가 하나는 실천하세요. 저자가 여러분한테 주려는 메시지라든지 전달하고 싶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읽지만 마시고 꼭 하나 정도는 실천하면 그 책값을 뽑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값 요즘에 이제 16,000원까지만 올라가고 18,000원 이 정도 하는데, 그냥 읽고선 지식만 쌓고 말기에는 너무 책값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꼭 실천하는 뭔가 하나의 팁이라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항상 읽고 나면 마지막에 무엇을 이 책에서 얻었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거든요. 뭐 한두 가지, 세네 가지를 항상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되고 언어가 좀 좋아졌다고 할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힘들다라는 말을 안 써요. 힘들다라는 말을 아예 안 쓰면 힘든 일이 세상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겪고 시련이 닥쳐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순간 진짜 힘들어져요, 사람이. 저는 그냥 이 정도도 트러블 없이 세상이 돌아가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 삶에는 지뢰밭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탄하게만 세상이 돌아간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닥쳐있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금방 다 잊혀질 거고요. 지나갈 거고요. 세월이 지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은 내용으로 지나칠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반드시 이겨낼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좋은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공하는 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신다면은 그 눈빛 자체가 초롱초롱해지거든요. 책 많이 읽으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꼭 실천에 옮기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고 공부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